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주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념 논리 또는 정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국민하고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사실상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너무 진짜 안타까워서 이 정당을 창당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창당을 3번 정도 제가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정당을 군소정당이죠. 군소정당 활동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뭐 세만 내는 겁니다. 매달 세만 내면서 돈만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이라고 있었어요. 한나라당의 국민소통위원을 해보고 또 민주당에서 무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직 그냥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쪽을 무너뜨리고 나의 이익을 추구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군소정당들이에요. 군소정당들. 그래서 막 군소정당의 한 대학교 대학생이 그 군소정당에 참여를 해가지고 소주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하고 떡볶이집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떡볶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열심히 산대요. 새벽부터. 그런데도 매일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진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결국에는 군소정당 하다가 지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결국에는 군소정당 그 간부들하고 같이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여러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 무슨 이제 우리가 같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가족하고 그분도 참여해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이라기보다 이제 그 대안학교 만드는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해진 다음에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향력이겠죠, 그것이. 네, 그래서 제가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정치권을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봤대요, 정치권에서. 그런데 진짜 정인태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때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많이 흐른 거죠. 네. 그래서 국민 주권 정책.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참 불쌍하십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뭐 맨날 더워 죽겠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예?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국민 한 분 한 분이 깨어나고 언젠가 국민들이 부딪힐 겁니다. 부딪혀서 이 세상 바뀌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막 시민단체들이 돈 빼가고 정치인들이 돈 빼가고 공무원들이 정보 이용해가지고 나라에 돈 빼가고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없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어느 날 그래, 국민 주권 정치가 필요해,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릴 뿐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진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린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치인들한테 충성하면서 더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서 오직
저는 정치인 편에 서고 싶지 않아요.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고, 이것이 되는 날, 어느 날 뭐 저도 정치인으로 살아가겠죠. 지금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활 정치인,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생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제게 정치 세력화가 되는 날에는 저도 정치에 나서겠죠. 정치에 나서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진영 논리, 정당 이익을 위하여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고,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 주권 정책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현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정치인이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난 생활 정치인이니까. 생활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생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책을 제가 계속 발표를 하면서 뭐 정치인들이 이거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겠죠. 정치인들 뭐 그동안 제 제자분들도 보면은 뭐 출마하신다고 찾아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시의원이 됐습니다 배지를 달고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실현을 한다면은 정말 그때는 국민 주권 정치가 실현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총리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힘을 보태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힘을 보태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뭐 각종 교육위원이든 교육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이런데 힘을 보태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 이 길이 뭐 정도전이 굉장히 민본 정치,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 민본 정치를 실현하려다가 결국에는 이방원에게 살해를 당했죠. 네, 이방원은 이제 왕조 정치를 실현하고 싶었던 거고, 이 정도전은 민본 정치를 실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이 국민 주권 정책이야말로 이게 바로 민본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도전이 이제 저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정도전의 DNA가 저에게도 있겠죠. 우리가 DNA라는 것은 계속 흘러내려가고 후손한테 흘러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 생애에서 이 국민주권 정책을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제가 다음 생애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저는 또 국민주권 정책을 외쳐나갈 것이다. 이것이 저의 신념이고 제 영혼의 지향성이다, 제 영혼의 목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 첫 번째 제가 국민권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공천증제입니다. 그래서 국민공천증 선관위 발급하고요, 주민공천증 지역선관위 발급합니다. 전국민 주민 선출직 공직자 추천서를 수령을 하게 돼서 대통령 30만 추천서 수령 시 TV토론 초청과 국민공천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네, 국회의원, 교육위원, 광역위원, 광역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지난 선거 3회 투표자 수, 선거 인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다르니까 1% 수에 해당하는 공직자 추천서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공천증, 네, 주민공천증 수령을 하고 TV토론 초청, 그리고 TV 연설 지원 및 특별 홍보 혜택, 벽보, 현수막, 공약집, 명함, 어깨띠 등에 표기할 수 있게끔 하여서 국민공천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표기하게 되고, 우리가 TV 토론과 TV 연설을 지원하여 이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어야 된다. TV 토론으로 결국에는 판도가 많이 바뀝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저는 선거운동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을 미화시키는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 꾸미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정확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겠죠. 네, 그래서 15% 이상 추천장 수령 시 선거비용 100% 보전,
10에서 15% 미만 수령 시 선거 비용 50% 보전. 네. 국민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정말 진짜 출마할 사람들,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출마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기 정책을 알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정당에 줄 서는 짓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국민공천증 수령자 TV 토론,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 인터넷 토론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주의 선거운동, 금권 정치 청산, 정책 중심, 능력 중심, 애국 애민 중심의 선거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정당 개혁과 발전, 정당 지원금 폐지, 정당 공천제 폐지, 모든 정당 대표, 국민 대표자 회의 참가 자격 부여, 군소 정당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정당은 정치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정당 대표자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군소 정당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성의 당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뭐 거지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 거지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거지당이 뭐 정당 이름이 거지당입니다, 진짜로. 네, 거지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 거지당에 왜 5천 명이 모였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모였겠지. 뭐 없으면 아무것도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자유의 새벽당, 뭐 자유민주당 목소리 들어야죠. 미래당, 그쵸? 또 뭐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들도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당 대표자는 국민 대표자 회의에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 모든 정당 대표자는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당 특권 모두 폐지하고 공정한 정당으로서 정치 정책 개발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정책 개발하는 곳이지 거기가 무슨 지원금 받아서 패거리 정치하고 무슨 조폭처럼 움직이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판사 취임 금지, 삼권 분립, 민간 중립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세부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입법제, 국민법률제정제, 국민 10만 명이 인터넷 입법청원 하면은 또는 문서입법청원 동의로 국회 발의 효력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국민입법제를, 이거 국민청원도 제가 했었는데 굉장히 국민들의 공감들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통합해서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경찰, 검찰 명칭을 교체하여 국민안전관, 그래서 치안, 순찰, 교통, 질서, 수사, 기소를 전문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주권 정책 중에 제가 반드시 이거는 실현하고 싶은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검찰, 경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여러분들 여기 경찰청입니다 하고 문자 와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좀 뭔가 감시받는 느낌 받죠? 그런데 여기 저 국민안전원입니다. 네, 이렇게 받으면 낫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을 존중하는 그러한 경찰, 검찰이 돼야 된다. 또 공무원 국민해임제, 국민 10만 명 동의로 소극행정, 부정부패 공무원 소환 해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민원평가제를 반영,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가끔 전화를 하다 보면은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아니 뭐 그냥 공무원들이 오만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거의 지금 뭐 한 30년이라는 세월을 공무원들을 대하면서 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과거에는 진짜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엄청 심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진짜 이 공무원 개혁을 30년 동안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창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합니다. 대학생 때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시달린 게 진짜 그 20대에,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니까 그 당시가 이제 23살이었죠. 23살에 대학생이 창업을 해가지고 자취방에다가 제가 제 자취방에다가 간판을 붙이고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한테 시달렸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돼서도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을 별로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역시 맞았어요. LH 사건 터지는 것도 보면서도 역시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무원 국민 해임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공무원 사전 민간기업 3년 취업제. 저는 이거 절실히 생각했어요. 공무원들이 국민들 막 죽어나가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 해보니까 아니 월급이 착착착 나오니까 뭐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민간기업을 해보니까 와 진짜 뭐 월급날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직원들 월급 줘야죠. 또 국민연금 뭐 또 의료보험 무슨 뭐 4대 보험 내야죠. 각종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계속 세금 내다 보면 한 달이 지나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와 이 민간 기업이 돌아야지 나라가 돌아가는 건데 이런 민간 기업들을 착취하려고 한다라면은 그리고 속이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한다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 경험이 있어야지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공무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이니까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안.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대안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헌법재판소 판결 후 국민대표자회의,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지도위원, 시군구위원 모든 정당 대표를 구성해서 인터넷 표결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위헌 여부 심의위원회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의견을 듣고 위헌 여부는 국민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9명이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운명을 9명이 결정되는데 그 9명이 정말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양심과 정의의 입장에 서지 않고 권력의 인간의 본성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권력에 두려워서 거기에 굴복하는 순간 나라의 운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국민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째 위헌 법률 제정 책임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위헌이거든요. 법적 효력을 잃어요. 막 만들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막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3번 그런 법을 만든 인간들은 의원직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제정 책임제를 두는 거예요. 그 법에 어긋난 뭐 삼권 분립을 그냥 막 어겨가지고 막 법을 만들어버려요. 또 자기들이 헌법에 어긋난데 뭐 특정 시민단체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또는 뭐 지원금을 줄 수 있게끔 만들고 자기들의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정부 산하기관으로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체를 출세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변호사 단체가 됐든 의사 단체가 됐든 또 정치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물러나고 나서 그런 단체들 또 경찰 물러나고 나서 그 단체들이 그러한 이익을 보고 있었다라면은 그거 다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세금이 어떤 단체로 흘러들어간다. 또 이런 단체들이 갑자기 정부 산하기관이 되고 또는 법정단체가 되고 정부 지원금 단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막아내서 그 돈을 정치인들이 쓰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국민 권익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면은 단돈 10만원만 받아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부터도 국가가 국민 권익금으로 10만원만 줘도 저는 더 감시를 할 거예요. 전 더 감시하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저는 진짜 요즘도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삽니다. 예, 제가 더 늙기 전에 국민 주권 정책을 계속 발표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놀러 안 가요. 토요일 일요일 매일 제가 이 강의하고 연구하고 책 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민 권익금을 제가 단돈 진짜 5만원만 받아도 저는 토요일 일요일 뭐 밤새도록 일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네, 이 나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경영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처럼 생각하면 주인이 되고 노예처럼 생각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소원 변호사 강제주의 폐지. 이 변호사 특권이에요. 이거는 국민헌법소원제에서 1만 명 인터넷 문서 청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헌법소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만
헌법 소원할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 아니 법학 박사도 안 되고 법학사도 안 되고, 아니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상식만 있으면 저거 헌법 위반인데 알 수 있어요. 헌법 읽어보세요. 되게 쉬워요. 예? 저도 헌법을 아주 뭐 한 100번 이상 읽었는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누가 봐도 헌법 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호사 강제주의 해가지고 500만 원 이 돈을 변호사 선임료를 내고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헌법소원제를 시행해서 인터넷 국민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변해야 됩니다. 이제 특권,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특권을 누리는 자들 안 돼요. 그리고 엘리트 정치랍시고, 제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봤어요. 자기들이 엘리트랍시고 뭐 경찰대 출신,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모아가지고 지네가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 오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IQ가 165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할까. 그래서 제가 참 당신들 생각이 썩어 빠진 인간들이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개미로 보더라고요. 개미가 이 2차원밖에 못 본대요. 이렇게 앞만 본다라는 거예요. 앞하고 옆 요런 것만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냥 눈앞에 아파트만 보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입을 것만 생각하고 드라마 보면서 웃는 것만 생각하고 요것만 생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미 같은 인간들을 지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너희들이 무슨 정치를 하느냐. 예? 제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국민 주권 정책을 국민에게 알려서 제가 초등학생부터 이 어르신들까지 이 정책을 계속 알릴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국민 주권 정치를 실현하는 그날을 반드시 앞당기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